자, 우리 200페이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은 모든 심리 질병이 다 그래요. 어느 꼭 이거는 뭐 이거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제. 그래서 난 이거를 이종사촌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홍 목사님 지금 교재가 없으시니까 옆에 좀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오늘 시동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녹음도 다 되니까 그저 홍 목사님이 이제부터 출석하기로 이제 하셨으니까 동의 제청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났다가 이제 나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정말 그렇구나 이게. 처음에는 이게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결국 이거가 연관이 있고, 그래서 뭐 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강박관념, 강박개념, 강박증세, 이것도 또 보통 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망상이 됐든 분노의 학습이 됐든 또 강하게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은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은.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상담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심판해. 벌벌 떠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이제 어때요, 이게? 이제 기피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못 나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혹시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봐, 이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걱정 안 하고 괜찮아질 것 같으면은 이건 강박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생각보다 더 강한 생각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요한복음 5장 또 3장,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외우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인지치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외치고 암송하고 외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일이 딱 벌어져서 전에는 하나님 심판해, 이게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레지던트 이제 과정을 밟고 있는 이제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우울증이든 뭐든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이제 이런 걸 해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아주 실감 있게 느낍니다. 실감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성경 공부 쪽으로 이제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병원에 뭐 수술하러 들어간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세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이걸 계속 암송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네, 엊그저께도 옛날에 우리 그 김충년 목사님 이제 이쪽에 그 수술했었잖아요. 그 암. 그분도 이제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행히 이제 악성이 아니고 이제 양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뼈까지 먹어 들어가지고 이 뼈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뼈를 이제 갖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수술을 11시간 했어요. 11시간. 11시간. 평상시에 참 성실하게 그냥 뭐 말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던 영어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걸 꼭 외우세요. 이걸 하여튼 계속 외우세요. 이걸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술 이제 끝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입원실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한테는 이제 평안함을 주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묶이면 그 생각만 하는 거고,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을 같이 못하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박관념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그게 딱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찾아서 이걸 계속 외우세요. 이걸 계속 외우세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가 암송하고 외쳐서 이게 뇌에 이쪽 것보다 1순위로 더 먼저 떠오르면 그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게. 강박관념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묶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관이 있어요. 공황장애든 뭐 우울증이든 그게 그대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 생각을 바꿔주고, 딴 생각에 묶여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올 때도 이제 우리 강도사님하고 서울서부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생각이 계속 집중되니까 휴게실도 안 들르고 그냥 여기까지 바로 와서. 바로.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딴 생각을 갖게 되면 이쪽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를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거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지, 두 가지를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같이 다 연관성이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갈수록 공황장애 많아진다는 거. 우리나라에 현재 224만 명, 우울증 환자가 전체 60만 명인데 우울증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질수록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지는구나, 이거. 할 일이 참 많아지는구나. 이제 결국은 인간의 권리가 강화되고 또 지식이 높아지고 개개인의 경제 수익이 높아지면서 결국 인간관계 파괴되고, 그럼 결국 인간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대한 것이 갈수록 자꾸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게 뭐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지금은 한 줄 건너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어디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해리성 장애에 대한 좀 전문성 이런 데도 좀 가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벌써 이제 나한테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에 아주 잘하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비가 비싸, 또 돈도. 굉장히 돈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가다가 몇 번 가다 멈추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거니까 우리는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만 나와주면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경비 안 받고 하니까 이제 우선은 부담 안 갖게 되고, 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상담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문화원을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올 겁니다. 이제 많이 올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주 왔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실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실습.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경험들 진짜 많이 했죠. 거기서. 근데 예를 들면 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좀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교인인데 잘못된 영적 집회에 갔다가 귀신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집회 현장에서 항상 그런 게 노출되잖아요. 그게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대화가 되고 그래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애기 울음소리를 내요. 목소리를 40이 넘은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은 애기 울음소리를 냅니다. 완전히 애기 울음소리 똑같아. 그러니까 막 불쌍할 정도로 울어.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씨름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가죠. 나가서 멀쩡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럽게 사는 사람들 속에 더러운 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그 가족이 다 와서 이제 막 사정을 해요. 자기 남편만 고쳐주면 우리 그 가족이 5명이 되는데 교회 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 교인 하나가 없어가지고 막 애를 먹는데 그냥 덩어리로 하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쫓아내고 난 뒤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사역의 목표는 귀신 쫓아내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뭐 하면 하는 거고 또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은 그냥 마는 거지. 이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건 아가씨야 또 아가씨. 근데 이 아가씨인데 금요 기도했대. 그러니까 하여튼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당 할머니가 들어왔어. 무당 할머니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얘를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제자 훈련은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해?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는 이런 경우보다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 우리 사모랑 같이 그냥 부둥켜 같이 울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제 사랑 앞에 이제 어두움이 없다. 물러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들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제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정신병자예요. 이런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게 다 귀신 들린 줄 알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실습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또 그런 은혜 역사의 한 동기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귀신의 빙의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내가 참 많이 공부한 게 뭐냐면은 해리성 장애하고 귀신의 빙의하고 이게 좀 비스무리해요. 이게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그 친구도 이게 귀신 들린 것 같으면 올 1월 달에 부흥회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노출이 됐었고 또 우리가 이제 평일날 오후 같은 때는 그런 이제 뭐 이제 성경 강해와 함께 좀 강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도 되고 그런데 이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헷갈리는 이제 이런 상태들이 있는데 분명히 귀신의 역사 같으면은 그런 집회 자리에서 정체가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정체가 드러나면 나간다고 이제 드러나면 나가는 거.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냥 고민하는데 그 해리성 장애. 네. 그래서 이런 영역도 있구나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 와서 이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런 이제 자매가 있으니까 그래 참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생각이 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순간적으로 멈춰 이게. 자기의 인격이 순간에 딱 멈추고 다른 인격이 딱 등장하는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성에서도 그 쭉 찾아보면은 해리성 빙의라는 게 있어요. 또 해리성 빙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림이고, 근데 해리성 빙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김상선 목사님한테 이제 송 목사님이 엄청나게 폭력을 당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김상선 목사님의 이미지가 그게 내 안에 콱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은 자기 폭력적인 아버지를 봤는데 난 아버지 같이 절대 안 살아. 근데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인격적 이미지가 내 안에 사진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순간.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우리 그 친구는 둘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문제, 병을, 나도 고민이죠. 이게 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예. 뭐, 교회를 딱 떠나버리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이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카메라맨이 어디 갔네. 내가 이쪽으로 오면 저걸 일로 돌려야 되는데. 인간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식 수준이 다 높아졌어. 많이 배웠어. 뭐 옛날에는 뭐라 그러면은 무식하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다 배웠어요.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고 다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커져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남자가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뭐 아빠는 왕이고 뭐 엄마는 종이고 이런 이제 생각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경제. 뭐 나도 돈 벌 수 있어. 지금은 여성들이 더 잘 나가잖아요. 학교 선생님 그래도 여자가 뭐 80%라고 그러더라고. 80%. 뭐 판검사 쪽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 괜히 그 여자 검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망신 안 당하려면 잘해야 된다고. 응?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 인간과 인간 관계가 서로 이렇게 밀착되고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종속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멀어져, 이게. 자기가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 관계를 잘 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 이제. 이게. 많이 배울 사람일수록 무식한 사람보다 상처가 더 많이 받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 상처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심리 질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해마다 증가되는. 그 인터넷 뉴스 보면은 공황장애는 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배 이상,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현실 속에서 만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셀프 힐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기 비밀을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고 또 여자가 가서 상담을 하면 가정 이야기를 꺼내면 또 남편이 또 난리가 나죠. 이거 집안일을 어디다 갖다가 꺼내놓고 그러냐. 그러니까 가족 상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관계 형성.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독립은 했는데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하도 이런 사회적 혼란들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교육은 계속 방황이야. 이거. 도대체 인간에게 뭘 교육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사람은 자꾸 망가져가는 거죠. 사람.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될 답으로 보는 겁니다. 답으로. 그러니까 영성과 함께 현장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전도라는 게 우리가 가서 막 전도도 하지만 스스로 찾아오는, 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아까도 저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몇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젊은 엄마인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집사 권사예요.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등록하면 딴 데서 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사 권사예요. 근데 그 아줌마만, 젊은 세댁만 완전히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신자 환영을 하면서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 권사님들 보고,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환영하겠는데 우리 오늘 완전히 새로 오신 분을 우리 다 같이 환영하자고. 그래서 새신자들이 그 사람을 다 같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참 처음 믿는 분이 교회 오기가 어려운데 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면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다가 좀 이제 우리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애들 리더십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해서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믿는 엄마가 자기 애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학부형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참석했어. 근데 리더십 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많이 할 텐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 분이 뭐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교인들이 서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그냥 합쳐지고 흩어지고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뭐 합쳐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서 막 오세요 안 했는데 온다는 거지. 그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 자기가 주일날 찾아왔단 말이에요. 주일날 찾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걸 보면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이들이 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우울증 환자 딱 붙여줄 사람이, 지금 같으면 붙여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그냥 그렇게 교인이 수백 명이 돼도 이 사람한테 붙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가기 딱 막. 네. 이게 그때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면 정착할 수 있는 둥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분들은 1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교회를 테스트하고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부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데 청년들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면서 우리 담당 강사님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되는 교회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필요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가 뭐 성장을 안 하고 답이 없고 하지만 사실은 답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런 주변의 여건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돼가고 있으니까 정신적 이거 교육을 학교에서 하겠어요? 뭐 어디서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가 분명히 답인데 이제 얼마만큼 체계 있게 다 준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한 달에 이제 금요 기도에 한 번은 이제 저녁에 11시에 기도 끝나면은 이제 새벽 1시까지 2시간이지만은 장로님들 12분 다 모아놓고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앞으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게 교육이 다양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다양성 있게 교육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장로님들이 우선 이걸 먼저 교육을 하고, 지금도 이제 장로님들이 교육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간 리더자들이 이게 준비가 돼.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두 가지 프로그램 개설하는 거고, 세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세 가지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믿는 자가 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뭐 이합집산 되는 거고, 앞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리 치료에 대한 저게 하나 있고, 난 세 가지 봅니다. 세 가지 저기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 교육 과정에 있어요. 아이들 멘토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의 관계, 리더십,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것만 잘 풀어가서 우리가 당신의 보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전문성.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언어 교실을 하는데, 다음 달에는 그 모양의 다양성하고 재능의 다양성하고 생각의 기능을 그 이제 공부하기 전에 다시 좀 요약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뭐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걸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대인 기피증. 그래서 요 28살 된 사람의 이야기, 고등학생의 이야기. 자, 이시영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대인 기피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혹시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인공포증, 사람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증상, 자기 상태에 대한 불안을 느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무서워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눈치채고 자기를 기피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거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발생하게 되면 만날 것을 생각하면 벌써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 같은 이런 상태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충격적 사건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됐던 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때,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이제 참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방글라데시를 그때 갔어요, 처음에. 야,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써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1990년에 처음으로 방글라데시행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야, 이게 내 체질이 아니야, 이게. 예. 이 답답한 공간 안에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의사가 선생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서 나갈 때마다 비상약을 가지고 다녔어요. 비상약을.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한번 딱 떠오르면 이제 그 생각이 막 계속 나를 지배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두세 달 뒤에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두세 달 동안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타고 가지?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체질 좀 바꿔달라고. 근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그 기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정보를 제가 알게 됐는데, 기압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비행기에 추락하는 것은 그거는 없답니다. 그거는 기압이 비행기를 갑작스레 확 내리뜨고 올 수는 있고 막 확 올릴 수는 있는데, 그 기압이 벗어나면은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지게 해요. 그거 정보를 딱 받는 순간에 그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니까는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해를 하니까.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 치유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정보의 제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다행히 그래도 내가 이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약이 날 지배한다 해서 끝까지 안 먹고,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극단적 생각을 바꿉니다, 막 내 안에서. 그러면은 그 순간이 지나가요. 그 순간이 딱 지나가면은 이제 괜찮아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노트북 사서 작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잠을 안 자요. 미리 이제요. 지금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그런데 막 미국, 남미, 아프리카 막 2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뭐 한 번 타면 저 뉴욕까지 가면 17시간씩 비행기 안에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이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잠을 안 자, 이제. 육체를 혹사시켜. 그래, 비행기 타면은 이제 잘라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황장애,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올바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증상.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선공포라는 게, 시선공포. 자,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똑바로 못 봐, 이게. 이 밑에 이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이게 발병 계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시선을 딱 보는데 날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피해,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날 째려보는 것 같아. 피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속 가면 이제 대인 기피로 갑니다, 이게. 이 밑에 그런 이야기인데, 정면 공포. 이건 뭐냐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얼굴이 그냥 홍당무처럼 그냥 빨개. 네.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자기치는 이제 자기에서 냄새 나는 이런 거. 예, 표정은 이제 딴 사람을 딱 보면은 자기 표정을, 이게 긴장을 하거나 또 자기 표정이 정상적으로 기존에 있던 정상적 표정이 안 돼, 이게. 예, 긴장을 하고 표정이 일그러진다든지 표정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발병 계기. 발병 계기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올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우월 경쟁, 완벽증으로 인한 열등감, 좌절감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서구 예배의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많은 건 눈치 사회의 문화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눈치 사회예요, 이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한번 망신당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기피 현상들이 발생을 해, 이게. 자, 어느 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증상이 나타나면서 좀 발전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사 생활 1년 동안 행복했어요. 애들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그런데 7년 전이었어요.
교사로서는 아이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게 좋은 것인데 유난히 똑똑한 한 아이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의 눈을 슬쩍 피해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했죠.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걸 7년 동안 버텼어요. 그동안에 의학 서적도 많이 읽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요가 심리학원도 가봤으나 역효과만 나고 작년엔 병원에도 갔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도 없고 약으로만 해결하다 요즘에 아주 심해졌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미치지 않나 싶은 두려움도 있고.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선생님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그 다음날 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참 일본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아멘을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꼭 한 박자 늦게 아멘을 하는 거야 이게. 딱 끝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다음 말을 들어가려면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죠.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 눈치 보는 거야, 내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도 또 온다 그러면 나는 이제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그 양반 때문에 또 스트레스 또 받는 거야, 이거. 예,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을 기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탁을 했죠. 아멘을 좀 이렇게 박자를 좀 같이 맞춰서 해달라고. 군대 가면은 이렇게 걸을 때 엇박자 하잖아요, 이거. 이거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제 이런 대인기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딱 상사한테 뭐 보고서 들고 가요. 처음 만나는 거니까 윗사람이니까 부들부들 떨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해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습관이 돼요.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사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기 수방 찾을 때 대통령이 언제 사령부로 오지 이제 사령부 밤에 야간 볼 때 네. 정식으로 됐으면 항상 대기하고 소는 그쪽에 딱 넘어오면 오면 보고할 걸 준비하고 생각할 거 집에 놓고 보고를 해요. 그거를 이제 준비라고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몸이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게 안 움직여.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이렇게 누가 뭘 지시하면은 그거부터 그냥 딱 긴장부터 와. 아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머리 다 빠진 거 아니야? 참 그런 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아, 네. 자, 치료의 기본 전제. 본 증상은 개인의 정신적 외상이나 가족의 병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연유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정신분석법적 접근법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양반은 이제 이거를 문화적 특성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분석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또 칼융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상처받아 그런가, 심리 속에 뭐 무의식 속에 어떤 상태가 돼서 그런가. 근데 그런 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 삶 속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이제 어때요? 부딪혀 봤어요?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청년은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뭐 사회적인 문제 또 문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하면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 경험해봤어, 자네?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보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 친구들이 만나면 다 그러잖아요. 또 방송이 뭐냐 뭐 다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 안 해보고 이미 이 심리 속에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심리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딪혀 보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같이 가서 같이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성공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다고 단순한 행동요법만으로서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증은 병적인 증상이라기보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을 환자들이 확대해서 과장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주장하는 것은 인지의 변화예요. 인지의 변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본 치료의 목적이며 따라서 왜 생각을 잘못하게 되었는지를 이해시키는 자각을 얻게 한다. 이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문화권의 특수성, 가정, 사회 환경 등의 독자성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분은 이제 치료를 이제 12명을 임상을 한 내용을 이제 써놓은 책이 있는데 개인 면담 3, 4주, 집단 치료 주 1회 해서 이분은 8주를 치료를 합니다. 8주. 그 다음에 8주가 끝나면 추적 치료를 해요. 또 4회. 그 다음에 이 4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10개월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괜찮아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기와 발병이 있어요. 동기와 발병.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동기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확대됩니다. 이게 확대돼요. 그 다음에 이게 확대되니까 심각해져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치료 과정 이해를 시키고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히게 해보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복귀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그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치료 결과를 써놨는데 제2단계 집단 치료가 끝난 후 1개월, 3, 6, 10개월째로 간격을 늘려가면서 10개월간 4회에 걸쳐 추적 치료한다. 그래서 처음 개인 면담에서 시작하여 거의 1년여에 걸친 치료가 종결된다. 1년 동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 경비도 또 많이 들죠. 이게. 이런 또 더군다나 일반 병원의 전문 의사들하고 이런 집단 치료를 할 때는 뭐 여기 경비나 이런 건 여기 안 나왔지만은 이거 뭐 무료로 해줄 리는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선생님하고 또 이제 조수 한 두 사람 같이 참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누면서 한 주간 숙제를 주면은 가서 부딪혀보고 와서 이제 결과를 같이 나누고 이제 더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원을 개설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우울증에 대한 집단 교육, 상담 교육이라든지 집단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일 거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진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강좌를 열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있는 것은 한 단원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분노 조절에 대한 특별 강좌 뭐 이런 거 또 뭐 이런 대인 기피에 대한 특별 강좌, 우울증에 대한 특별 강좌.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슨 심리학 공부도 안 했는데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이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G7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심리학 공부를 안 했다 이래버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서울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종기암의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종기암에 대해서 그 시험지를 다 써내셔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 과목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의 다양성에서도 거기 시험을 이제 보면은 그 해서 그 이제 물론 이제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 그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존귀함 그러면 존귀함의 대상 10가지, 존귀함의 의미 12가지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언어를 다룰 때도 우리는 뭘 가지고 언어 훈련을 합니까? 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가지고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함의 언어를 써. 그러면 존귀함의 영역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어떤 언어들이 나와야 돼요? 12가지 의미를 언어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의미를. 모양의 다양성. 모양의 다양성에서 이 잔행 찾기라든지 서로 다름을 언어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훈련도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적 요게 다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료 결과 제2단계의 요 이야기를 했고, 총평, 대개 치료의 성패 또는 예후 판정은 추적 치료 3개월째가 고비인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환자는 거의 문제가 없었으나 여기서 완전하지 못한 환자는 그 이후 철저한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목표가 증상의 완전 소실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 완전한 회복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은 이 정상적. 이거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남자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분도 현장 사무실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사무실에 가서 볼펜을 잡고, 볼펜을 잡고 쓸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볼펜 잡고 쓰고, 그 다음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끌고 가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건강 지식 백과사전. 아산병원에서 이제 자료를 내놓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대인 기피증을 이제 뭘로 보고 있느냐. 자, 우선 사회공포증이에요. 증상, 대인관계 어려움, 불안,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병, 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증. 그 다음에 이 분리불안도 굉장히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그 청년 하나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서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수술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너무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술을 못 받고 나왔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얘하고 내가 좀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얘가 상담을 안 해. 근데 결국은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한 결과가 뭐냐면 이 병명을 이제 내놨어요. 분리불안 장애다. 이게.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엄마하고 이 분리를 하는 데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아이가 계속 그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이 분리를 해서 그런 수술실에 들어가고 이걸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금 애들 데리고 키워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이거 분리 불안 장애를 다 겪을 수밖에 없게 키우고 있다고요, 이게. 네. 그냥 계속 품에 안고 모든 걸 엄마가 다 간섭하고 모든 걸 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얘가 엄마 없으면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 애들 키우면서 엄마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만. 사람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분리해놓고 떨어지는 불안해하는 것이 다 이게 속하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과 관계된 것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병이야, 이게.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어떤 자연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가 경험도 하고 문제가 부딪혔으면 해결도 하고. 자, 애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빨리 가서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리하긴 한데 얘는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자기가 그거를 일어나는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될 시점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못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이런 공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 엄마들이 아이와의 경계선을 어느 선에서 경계를 둬야 돼요, 이거. 근데 지금은 경계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아이하고 같이 밀착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될 시점에서. 그리고 엄마도 아이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 자체가 나중에 애하고 자기 자식하고 분리가 안 돼. 이거 장가를 보냈는데 엄마가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들어가서 자 그냥 이렇게. 예. 실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차 이게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분리불안증. 예. 여기서는 이제 발생 부위가 머리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사실은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마음에서 벌어지는 건데. 또 다른 이름은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무대공포증. 이거는 무대만 쓰면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아요. 이게 연예인들이.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무대에 서서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했는데 이거 내일 또다시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이제 무대에 딱 내려오는 순간 그게 이제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에서는 이게 공황장애는 연예인들로부터 출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마약. 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하고 기피증하고 뭐 어떻게 다르죠?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인 기피증을 이런 이름으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두려워하니까 안 가려고 기피를 하는 거죠, 이게. 사회 공포증은 당혹감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 생활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불안 반응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남들에게 자세히 관찰되는 상황에서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즉각적으로 공포 반응이 일어납니다. 본인 스스로 이런 공포가 비합리적인 것을 인식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왜곡된 심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 사회 공포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회 공포증의 친척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3배가량 사회 공포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계열의 이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호르몬과 심리적 현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왜 우리가 약을 복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 약을 복용하지만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느냐면은 이게 결국은 사람의 심리 현상이 뇌에 영향을 줘요. 뇌에 영향. 그리고 뇌에서 호르몬이 흘러나온 것이 심리에 영향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 뇌에서 흘러나온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약물이 필요한 거예요. 약물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가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리 상담과 약물 복용이 같이 가져야 될 상황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미 이게 호르몬이 나와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상담만 가지고는 이게 생각을 바꿔도 계속 그 상태가 한참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약물을 복용해서 이거는 제거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더 이상 그쪽과 관계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병원 측에서는 약물 쪽에 좀 더 강화를 두고 있고 이제 상담 쪽에서는 상담 쪽에 더 강화를 두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의 그 어느 의사가 쓴 책인데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과를 선택을 할 때 자기 우울증 치료하려고 정신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동안 7년 동안 선배가 지어주는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우울증 치료가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나온 자기 개발책 한 권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책을 보면서 거기서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음식,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서 어떤 이제 이 치료를 하냐면 약을 권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심리로 인해서 이쪽이 망가지고 이게 오는 거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고 음식물 문화를 바꿔주고 심리를 상담을 하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쓸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의사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울증 다룰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간 휴식을 하죠.